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진건의 고향을 수업할 거예요. 이 현진건의 고향은 1926년도에 발표된 작품인데 1926년도면 우리 일제강점기다, 그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힘들게 살던 우리 하층민의 민족들의 그런 서름이나 아니면은 그런 비참한 식민지 현실을 보여주는 소설이에요. 자, 먼저 전체 줄거리부터 봅시다. 나는 서울행 기차에서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네요. 1인칭이네요. 그죠? 서울행 기차에서 기이한 옷차림과 행동을 보여주는 그와 함께 앉지만 그의 이름은 안 나타났네요. 그죠? 못마땅하게 생각해 그를 외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며 생활이 어려워지자 고향을 떠나 파란만장한 유랑 생활을 하다가 부모를 잃게 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우리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한테 땅을 다 뺏기고 굉장히 그 높은 소장료를 내면서 살기가 힘들어서 그 간도 지방이나 연해주 지방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살기가 쉬웠냐 하면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소설에 나오는 그도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자 고향을 떠나 유랑 생활을 시작해요. 서간도로 가게 돼요. 그는 자, 그러고 거기서 부모를 잃게 돼요. 그런데 오랜만에 고향에 찾아왔는데 자기와 결혼 이야기가 오갔던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부모가 그 자기 딸을 유곽에 팔아버렸어요. 유곽이 사창가를 뜻해요. 그래서 부모가 딸을 사창가에 파는 정말 참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이고 굉장히 비참하고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팔려가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자, 기차에서 내려서 함께 술을 한잔 해요. 술을 마시고 일제에 대한 분노와 현실에 대한 절망감으로 그는 어릴 때 부르던 노래를 부른다. 어릴 때 부르던 노래 우리 동네에서 유치원 때 뭐 아무런 뜻도 모르고 그냥 전래동요처럼 막 친구들끼리 유치원생들끼리 몰래 다니면서 그냥 불렀던 그런 노래들 몇 개 떠오르죠. 예, 그런 노래인데 그 노래가 굉장히 마지막에 나오는데 참 씁쓸하고 마음이 아프고 참 비참한 노래입니다. 자, 가 봅시다. 이 여기 제시된 소설 부분은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이에요. 자,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차 중에서 생긴 일이다. 나는 나와 마주 앉은 그를 매우 흥미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두루마기 격으로 위에 걸치는 외투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둘렀고 그러면은 외투는 일본식을 입었네요. 그 안에 옥양목 저고리 이거는 조선식을 입었네요. 그죠? 내어 보이며 아랫도리 바지에는 중국식을 입었어요. 중국식 바지를 입었어요. 자, 한중일 세 개의 옷을 다 걸쳐 입고 있네요. 그것은 그네들이 흔히 입는 유지 모양으로 유지가 뭐냐면 기름종이에요. 기름종이 유지 이렇게 유지 모양으로 번질번질한 암갈색 피륙으로 지은 것이었대요. 피륙이 뭐냐? 아직 재단을 하지 않은 천을 피륙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발은 간발을 하였는데 간발이 뭐냐? 우리 지금은 양말 신잖아요. 그죠? 양말 신기 전에는 버선 신었죠. 그래서 그 양말도 버선도 아니고 발에다가 왜 복싱 붕대처럼 이렇게 막 천을 감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어떨 때 천을 감았느냐? 막리를 할 때, 막노동을 할 때 간발을 해서 막노동을 많이 했어요. 자, 간발을 하였는데 집신을 신었고 고무까리, 고무까리가 뭐냐? 빡빡머리예요, 빡빡머리. 빡빡머리로 깎은 머리엔 모자도 쓰지 않았다.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임을 꾸민 것이다. 우리가 자리를 잡은 착간에는 공교롭게 세 사람이 다 모여 있었으니 세 나라 사람이 자, 내 옆에는 중국 사람이 기대어 있고 그의 옆에는 일본 사람이 앉아 있고 근데 그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기모노, 옥양복 저고리, 중국식 바지, 동양 삼국 옷을 한복에 감은 보람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왜? 일본말도 좀 하고 곧잘 철철 대이거니와
중국말에도 그리 서툴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래서 삼국의 옷을 다 입고 있는데 삼국의 말도 어느 정도 한다 이 말이죠. 자, 나와 봅시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다른 동네였다. 자,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지명이나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그죠? 그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대구라는 구체적인 지명 외에는 K, H 이렇게 구체적 지명이 나오지 않아요. 자, 한 100호, 100집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가 뭐냐 하면은 나라에서 군대나 역의 그 운영하는데 자금을 대기 위해서 빌려주는 땅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거기서 소작을 짓고 소작료를 내면 그 소작료를 가지고 군대나 역을 운영하던 국가가 빌려주는 소작이에요. 그러면은 개인한테서 빌리는 것보다 국가한테서 빌리는 게 소작료가 저렴하겠죠. 그래서 이 한 100호쯤 되는 주민은 전부가 국가 땅에서 소작을 지어서 국가 땅을 빌려서 살고 있었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사집 땅, 사사집이 개인집 땅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빌리는 게 개인한테 빌리는 것보다 그 소작료가 더 저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내 손바닥에 떨어지는 게 개인 땅 소작 짓는 것보다는 국가 땅을 짓는 게 훨씬 내 손에 많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넉넉히는 못할 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자,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는 일제강점기 시작되자 이런 말이에요. 그 땅은 전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뭐냐 하면은 일제가 우리나라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 만든 회사예요. 자, 직접으로 회사의 소작료를 바치게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소위 중간 소작인, 자, 김유정 소설에도 나오죠. 마름이라 그래요. 마름. 자, 예를 들면 어떤 대지주가 한 명 있어요. 그 지주가 경상도에도 전라도에도 충청도에도 강원도에도 땅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직접 그 땅을 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을 그 지역 사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소작을 지어서 그 소작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매일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 관리인을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마름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름은 사람들한테 소작을 주고 소작료를 걷어서 지주한테 갖다 주는 그런 중간 관리인 역할인데 사실 마름은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죠. 자기 땅이 아닌데 자기야 누가 소작을 짓건 간에 나는 지주한테 요것만 주면 되잖아요. 정해진 금액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땅도 아닌 주제에 그 소작농들한테 횡포를 많이 부렸어요. 너 자꾸 그러면은 내년에 너 말고 쟤한테 소작 줄 거야. 너한테 땅 안 빌려줄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마름의 횡포가 심했어요. 그래서 중간 소작인이란 것이 생겨서 이 마름한테 수수료 뜯기고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또 소작료 뜯기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 손에는 소출이 3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들 야구 봐서 3할 알죠? 30%예요. 30%. 그래서 내가 농사 지은 거에 70%를 그 소작료로 내는 거예요. 자,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연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라는 말이 있는데 남자는 짐을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것을 남부여대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타초로 유리하는 사람 만들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 왜? 역둔토를 파먹다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들어가니까 도무지 소작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가 17살 때던 때 봄에, 그럼 9년 전에 17살이었으니까 지금 26이네요. 자,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우린 뭘 추론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노안이다.
이런 거를 추론할 수 있죠. 자,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자,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은 한반도 지도가 여기가 간도예요. 여기가 서간도고 이쪽이 연해주예요. 자, 그래서 서간도로 도저히 조선 땅에서는 수탈이 심해서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서간도로 이사를 갔어요. 쫓겨가는 운명이는 어디 간들 신신하랴. 자, 신신하다라는 말이 마음에 들게 시원스럽다 이런 말인데 쫓겨서 가는 입장인지라 어딜 가든 마음이 시원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그곳에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었다. 자, 거기에 갔을 때도 비옥한 땅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가니가 모조리 차지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자, 그래서 그나마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은 먼저 거기로 이사간 사람이 다 차지해 버렸고 황무지는 황무지에 바로 씨를 뿌리거나 식물을 심을 수가 없잖아요. 식물이 죽잖아요. 그래서 황무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곳 서간도에 도착하는 날부터 내일 아침 뭐 먹지? 오늘 저녁 뭐 먹지? 이거 걱정하는 사람들이라 1년 동안 이 땅을 개간하고 있을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무슨 행세로 적어도 1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남의 미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자, 남한테 빌려서 얻어먹으면서 이제 황무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보니까 가을이 돼서 빌린 거 다 갖고 나니까 빵원인 거예요. 제 주먹에 빈 주먹, 그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 주먹뿐이었다. 그러니까 남는 이익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때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어갈째 그의 아버지는 망연히 병을 얻어 타국, 여기 서간도죠, 그죠? 서간도는 중국 지역이에요. 타국에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19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는 중에 4년이 못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돌아가시고 말아요. 자, 그리고 중략 부분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한중 일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떠돌아가면서 이제 악착같이 살아가요. 근데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가 떠나온 고향 땅에 한번 가보게 됩니다. 자, 고향 땅에 가보게 되었는데 그 고향이 너무 많이 변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슬픔을 느낍니다. 여기서 라에서 나와 그가 술을 한잔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변하고 뭐고 가네. 아무것도 없더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않더마. 하니까 그러면 아주 폐농이 되었단 말씀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폐농, 그러니까 망한 농가죠. 그렇구마. 무너지다 만 단만 질비하게 남았더마.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는기요. 그래서 집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서 여기가 우리 집이 있던 땐가 저기가 우리 집이 서 있었던 곳인가 그것조차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마을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자, 암만 찾아도 못 찾겠더마. 사람 살던 동리가 그렇게 된 것을 혹 구경했는기요?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자, 썩어 넘어진 석가래. 이 집을 지탱하고 있는 석가래가 썩어서 넘어졌네요. 그리고 똘똘 구르는 주춧돌 알죠, 여러분들? 집 기둥을 세우기 위해 밑에 그 돌을 받치고 돌 위에 기둥을 세워서 튼튼하게 집을 지탱해 주는 게 주춧돌이에요. 근데 그 주춧돌도 다 전부 빠져가지고 굴러다니는데 그 주춧돌을 그가 보기에 어떻게 보였느냐?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 놓은 것 같이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기요. 100여 호 살던 동리가 10년이 못 돼요. 통 없어질 수도 있는기요. 후 하고 한숨을 쉬고 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준 술을 꿀꺽 들이켜고
참 가슴이 터지더만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눈물을 막 흘리는 장면이에요. 자, 이 부분 중요해요.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 싶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라는 한 사람의 얼굴에서 그 우리 힘들게 사는 조선의 하층민들 전체의 모습을 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조선 전체 힘든 사람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나가 느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술이나 먹읍시다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한 대병을 다 비웠어요. 그리고 취응에 걸려서 어릴 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흥얼흥얼 부르고 다니던 노래를 부르는데 벼섬이나 나는 전토는 그러니까 벼가 조금이나 나는 땅은 신장로가 되고요. 신장로가 새로 닦은 땅이에요. 근데 새로 닦은 땅, 새로 닦은 땅이 나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장로라고 하면 흔히들 도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로. 그래서 벼가 조금이라도 나는 밭은 다 도로가 돼버리고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서 일제에 말이라도 조금 하는 사람은 감옥소로 끌려가 버리고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공동묘지가고요.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곽으로 가고요. 자, 이 가사가 참으로 비참하고 처절하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처절하게 살았다라는 내용을 사실적으로 잘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자, 오늘 현진건의 고향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